야 진안 가면 카페는 있니? 뭐 영화관은 있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야 진안에 국궁장이 있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곳에 왔습니다. 오늘 국궁장을 해설해주고 또 같이 활쏘기 연습도 도와주실 육성민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안군 국궁장 마이정에서 구초물을 맡고 있는 육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저와 함께 또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네. 또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를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새총 아일랜더는 이제 새총하고 공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냐초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사냐초는 또 낯선데요? 네, 제가 식물을 어떻게 하다 좋아하게 돼서 산에 가면 이제 모르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름을 알고 싶어서 그냥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돼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사냐초 아일랜드라는 채널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을 같이 접해보고 활용하면서 사는 게 또 시골에서 사는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시골에 오면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24시간이 할 게 너무 많아요. 본격적으로 좀 국궁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국궁, 양궁이랑 비교를 해봐서 설명을 드릴 때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파리올림픽이 있었죠. 파리올림픽에 양궁이 여자 양궁 단체전이 10연패, 그러니까 40년 동안 금메달을 그렇죠. 따왔다고 하니까 네. 양궁으로 40년 동안 금메달을 딸 정도면 국궁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양궁을 국궁으로 하고 국궁을 전통 활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네, 그건 뭐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주몽의 나라다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올림픽 때도 막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4년에 한 번씩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팀을 가장 늦게 만나는 나라가 2등하는 대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4년에 한 번씩 만나서 1등인 한국한테 금메달을 수여하는 전통적인 행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활의 민족 그리고 동이족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활이 들어가는 한자거든요. 이자가 오랑캐 이자긴 한데 네. 활을 잘 쏴서 그 이자가 들어갔다는 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활의 민족이라고 유명하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나도 좀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성인이시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진안에 사시는 분은 당연히 되고 진안에 안 사셔도 진안에 뭐 직업이 있으시거나 뭐 정주하시거나 이러면은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뭐 부총무기 때문에 일단 가입비를 알려드리자면 가입비 10만 원에 월회비 2만 원. 이게 거의 전국의 모든 국궁장이 있는데 네. 저희 정이 거의 제일 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환경은 좋은데 가격은 쌉니다. 대한민국 설명할 때 대한민국은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근데 진안을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진안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야. 아니 나라가 아니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네야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구든 족구든 그리고 뭐 수영장부터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네.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 동아리 회원들만 잘 모아서 운영을 하면 뭐 거의 무료로도 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안에서 살기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또 윤택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국궁을 쏘기 위해서는 네.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바로 좀 활을 쏴볼 수 있나요? 바로는 사실 이게 활이 네.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무기로 썼던 것만큼 지금은 스포츠로 많이 활성화됐지만 네. 일정의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이제 직접 국궁장에 와서 활쏘기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오늘 활쏘기 연습을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안 마이정 국궁장의 사범을 맡고 있는 김중원 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이 활을 잡아보거든요. 어렸을 때 막 대충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써보는 거 말고. 그건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죠. 남자들이라 그러면 맞습니다. 시골에서 뭐 나무 갖다가 곰슬면서 쓰던 기억들. 맞아요. 활을 소개해드리겠어요. 지금 보통 활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시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한 입문용 활을 씁니다. 이거는 18파운드 정도 되는 활인데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여성분들 처음에 왔을 때 배우기는 딱 맞는 경우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쓰는 경우는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0파운드에서 50파운드 정도를 써요.
파운드라고 하는 건 당기는 힘을 말하는 예, 거예요. 요걸 당기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용 같은 경우는 18파운드나 아니면 20파운드 정도 그 정도에서 입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쭉 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잡으시고 숨 핀 상태에서 당겨 보세요. 저 압력이 느껴지시나요? 네네. 그냥 바닥에다 허공에다 대고서만 푸시업 한다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요. 네. 쭉 피세요. 활을 잡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부터 잡고 둘, 셋 잡고 엄지손가락 끼고 요건 피시고 엄지손가락 끼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렇게 잡는 것이 활을 잡는 방법입니다. 화살을 이렇게 끼고 자, 여기를 세 손가락 한번 당겨 보세요. 원래 깍지를 사용하는데요. 새끼 손가락 빼고. 자, 당기세요. 쭉. 좋습니다. 뒤로 어깨 쫙 제끼시고 좋습니다. 아, 자세 잘 나오네요. 자, 나와 보십시오. 아, 왜 이렇게 놀래? 잘 쏘셨는데. 이게 활을 이렇게 두 손으로 걸어서 가운데다 넣는 게 아니군요. 그냥 밑에만. 그거는 아니고요. 양궁 같은 경우는 활 장갑이라 그래가지고 언더3 아니면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네. 국궁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이 깍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깍지. 깍지. 예, 이 깍지는 맨손을 쓰게 되면은 손가락이 터져요. 계속 쏘다 보면은. 그래서 줄을 깍지 밑부분에다 이렇게 대고 걸어요. 손가락을 걸어요. 그렇게 놓고서 방아쇠 놓듯이 이렇게 놓아요. 근데 한두 발은 모르겠지만 계속 쏘다 보면 손가락이 남아나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영화 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 일단 바람은 안 붑니다. 이게 보통 그 국궁은 사람들이 잘 보기가 어려운데 예. 양궁 경기를 보게 되잖아요, 많이. 그러면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렇게 입술에다가 살짝 댄단 말이죠. 예. 네. 국궁도 좀 이런 느낌으로 쏘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궁하고 틀린 것이요. 네. 양궁하고 국궁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요. 네. 최근 올림픽에서는 70m로 통일이 돼 있잖아요. 근데 70m면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근사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직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저쪽 관역을 보시면은요. 관역을 보시면은 145m 관역을 쏩니다. 그러면 양궁의 거의 사정거리가 2배 정도 되네요. 네, 2배 정도가 조금 넘죠. 양궁 같은 경우는요. 양궁 같은 경우는 딱 봐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입술에 이렇게 닿죠. 네, 맞아요. 예, 입술에 닿는 정도로 해가지고 거의 직사를 갖다 쓰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네. 우리 국궁 같은 경우는 멀리 쏘다 보니까 이렇게 나면은 멀리 가지는 못해요. 활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장력을 그래서 더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버드로우라고 그래가지고 현을 귀 뒤로 이렇게 당겨요. 그래서 활 쏘면서 할 수 있는 뭐 예의 범절이나 유교의 나라인 것처럼 네. 활 쏘기의 어떤 문화, 뭐 예절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활을 쏘기 전에 관역을 향해서 활 배웁니다라고 인사를 해요. 이렇게 네, 활 배웁니다. 활 배웁니다. 네. 관역을 향해서 네. 선생님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아무리 활을 잘 쏘시고 오래되신 분들도 항상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활 배웁니다, 활을 배우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이 궁대를 처음 맸을 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 옆 사람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사대에서 나오는 그런 뭐 기본적인 예절들이 있어요. 이 유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당구를 치더라도 키스가 나면 이 머리를 이렇게 딱 숙여주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활을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네. 활을 뭐 엄청나게 오래 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하루 연습하실 때 몇 발 정도 쏘세요? 대중은 없는데 시간이 많은 1시간 정도라면은 한 순이 5발이에요. 그래서 3순 정도를 쏠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면. 순. 순. 네, 순서할 때 순. 아. 순행하다 할 때 그런 순자를 쓰거든요. 화살을 세는 단위를 쏘는 그렇죠. 단위를 네. 5발의 한 순이다.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네. 이것은 아까 연습용보다 다른데요? 예, 이거는 45파운드여가지고 아, 이 정도가 45파운드구나. 네, 조금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 연습하신 거는 20파운드 정도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 보기에는 이 활시 땡기는 거에 대한 막 일화들 있잖아요. 뭐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네. 옛날 분들도 막 엄청나게 이 뭐 신궁 이런 거 받으면은 네. 이 활시를 땡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이 시위 땡기는 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는데 네. 와, 이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쟁용은 아니고 스포츠용이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강한 근력이 필요하진 않지만 이 활이 이 어깨하고 등 쪽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잘 못 당겨요.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뭐 헬스라던가 이런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꾸준하게 활을 당기는 연습을 하시면 이쪽 근육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강한 활을 쏘실 수가 있어요. 이 활을 주소로 간다는 게 또 활 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좀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대에서 네. 활을 쏠 때는 절대 주우로 가지 않고 이제 보통 정마다 국궁장마다 다른데 3번을 쏘고 주우러 가시는 정이 있고 2번을 쏘고 나서 주우러 가시는 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쏜 화살은 자기가 줍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맞춘 걸 관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중한 화살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못 맞춘 화살들은 그냥 그대로 앞쪽으로 돼 있고. 예,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아, 이렇게 보면은 이건 맞춘 거고 이건 못 맞춘 겁니다. 저건 맞춘 거고.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국궁의 관역인데요. 멀리서 봤을 땐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높이가 2m 60이 넘어요. 그렇지만 거리가 거리기다 보니까 한 발만 맞춰도 대회에서는 1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럼 이 거고요. 네. 빨간색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데나? 아무데나 맞아도 됩니다. 이 예. 이 사각형 안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뭐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빨간색을 홍심이라고 그래서 홍심. 네. 홍심이라고 부르고 정 가운데입니다. 근데 아무데나 맞아도 점수는 인정이 되고요. 대회 때는 여기 고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깃발을 흔들어서 그 맞았다 안 맞았다를 이렇게 직접 심판이 판단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명중이요. 예. 사극에 나온 그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깃발만 이렇게. 아, 깃발만. 네. 컨셉충 요새는 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센서가 있어요. 아, 이 네. 뒤쪽에 또 센서가 있네요. 네. 이건 일관은 센서가 5개가 있어서 맞는 부위에 따라서 뒤에 보시면 저기 색깔이 다르게 점등이 됩니다. 네. 가운데를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불이 왼쪽 들어오고, 위에? 네, 왼쪽 위에 누르면 아.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고. 제가 어디 맞췄는지를 0점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활 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좀 어떤 분들한테 이 국궁을 좀 권하고 싶은지. 네, 가장 좋아하는 장점이긴 한데 이 국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직궁례를 하셨다면 언제든지 와서 내가 시간이 될 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쏘는 것 같이 보여도 발꼬락 끝에서 머리 끝까지 똑같이 힘을 줘야 관역까지 가는 그런. 이게 몸에 이 내적인 힘이 좋아져요. 그래서 정신 통일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운동하고 싶을 때 와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다. 예, 그 점이 제일 매력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국궁장에 와서 국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활 연습을 직접 받아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또 우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지난해 와서 어떤 다양한 좀 즐길 거리가 있을까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 국궁을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안녕하면서 끝내거든요. 네. 안녕. 안녕.